법률의 세계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저희가 볼까요? 결혼한 지 50년 차 된 주부입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서울로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 정말 진짜 내연녀가 생겼고 그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자녀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내연녀와 따로 생활을 하고 저는 혼자 농사를 지으며 자녀 둘과 시동생까지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생활비는 물론 아이들 양육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 가까이 남편과 남처럼 살다 보니 문득 억울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야, 1990년대 가족법이 막 개정돼서 급격하게 개정됐을 때 기사를 많이 썼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생활 유지 중에도 증여를 한다거나 남 부부가 재산 분리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가사 기여분이라고 해서 전업주부 월급을 명세서를 받지 않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내가 1년에 한 몇 년 얼마씩 결혼 연수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게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서 소득은 둘째 치고라도 가정을 일궜기 때문에 당연히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다르죠. 그러니까 재산 분할도 내가 만약에 되고. 재산 분할은 가능하다고 해도 지금 내연녀가 그러니까 상간녀와 지금 상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뭐 인연이다. 그러네. 재산 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결혼 생활 동안에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못 받을 수도 저는 있다. 위자료는 어려울 것 같고 소송이나 뭐 이런 걸 해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재산 분할만 가능할 것 같아요. 정신적 고통. 잘 모르겠지만 법이라는 건 항상 법 정신이 있어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쁜 놈이잖아. 그럼 줘야지.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뭘 그 자꾸 법을 갖고 따져. 만일에 그걸 안 주는 법이라면 법을 뜯어 고쳐야지. 맞습니다. 정진모 씨께서는 당연히 받아야죠. 위자료를 아, 받을 수 있다. 네. 그동안에 애 키운 것만 하더라도 당연히 기여한 거죠. 자녀를 네. 그러니까 육아를 당연히 받아야죠. 맡아서 한 위자료 해봐야 얼마 안 돼. 5천. 그래요. 위자료는 막 뭐, 2, 3천 막 5천 제일 많은 게 5천이야. 그래도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 정도 이제 요 사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자료를 먼저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 거를 보면 위자료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쁜 놈이 억울한 네. 사람한테 주는 돈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좀 법적으로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에 있어서 위자료는 건 뭐냐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그 상대방한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그러면 이 사례를 보면 남편은 외도를 계속했죠? 그렇죠. 그럼 말씀하신 거는 그건 이혼 사유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6개월 내에, 2년 내에 해야 되는 건 이걸 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고 위자료는 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인 거거든요. 그럼 이분은 당연히 고통을 받으셨고 적용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부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부양 의무를 저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유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혼인이 파탄된 거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에 해당되고 그래서 그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하셔야 되고 실제 이 사례에서도 위자료 한 5천만 원 정도 굉장히 큰 금액이 인정돼요. 세네요, 위자료. 네. 명함 한번 주세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요. 인정하니까.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는 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엮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엮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바람핀 배우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도덕적으로 잘못했으니까. 근데 전혀 다른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라는 건 정말 드라이하게 재산을 형성하는 데 노력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 밥 해주고 빨래 그것만 해주고 가지고 말고는 30% 이상은 못 주죠. 아니죠. 가사 기여도를 굉장히 높게 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형적인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돈 벌어온 적 있냐? 뭐 했냐? 이거 다 내가 돈 벌어서 한 건데 너가 뭐 했냐? 재산 분할 말도 안 된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우리는 위자료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특별한 경우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주부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그다음에 주부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했고 아이도 키우고 내조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충분히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가 와, 있습니다. 20%밖에 못 받지 않아, 2, 3, 4.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랍니다. 예. 문화가 하나만 물어보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조를 갖다가 정리를 받았는데 1조. 예. 네. 우리 기왕이면 크게 놉시다. 그게 세월이 지나서 10조가 됐다. 네. 그러면은 그게 재산 분할이 되나요? 증여를 받은 거.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특유재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은 이건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 혼인 기간 동안 이 특유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가 기여도가 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조를 이혼하기 직전에 받았다라고 하면 기여도가 없겠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부모한테 1조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부부 생활하고 세월이 지나서 승계를 지나니까 10조가 됐어. 없을 그러니까 기여를 텐데 했네. 지금 혼인 기간이 상당히 길고 네. 배우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재벌도 나눠주는 저 거예요. 죄송한데 빨리 주세요. 이거를 특별히 물어보신 이유가 받으신 것 같은데. 저 유인경 씨가 모르는 어떤 증여재산이 있어. 아니 일조가 아니라 한 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있으십니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유인경 씨 이거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어쩐지 늘 평화로웠어요. 늘 자신감이 있었어요. 있었네요. 어떻게 저렇게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 제안을 얘기해요. 안 돼.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게 있어. 진짜 그냥 궁금한 걸 수 있잖아. 안 돼. 그냥 호기심. 안 돼. 그게 어떡해. 노 코멘트. 뭔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자, 요거 이제 다음 사연. 사연 볼게요. 남편과 결혼한 지 25년 된 두 아이 엄마입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결혼 후 쭉 가정주부로 남편을 내조하며 육아를 전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성격 차이로 다투는 일이 많아져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집에서 내조만 했지 집안의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게 하나도 없다며 저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20년 넘게 가정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집도 그렇고 차도 전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거 이제 위자료 말고 재산 분할 문제네요. 재산 분할 25년 동안 주부로 25년이면 반반 나눠 가지면 돼. 반반이 아니 그거는 우리 그냥 마음 좋은 사람들 얘기지 법으로 들어가면 반반이 아니라 20은 누나 말대로 계산을 해서 주는데 100% 50% 못 받아요. 자 그럼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재산 분할은 가능하죠. 가능한데 가능한데 50% 못 받아요. 많이 받으면 운 좀 30%고 명의가 다 남편으로 돼 있잖아요. 차나 이런 것들은 절대 못 가져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어. 이런데 집 가구가 되게 비싸. 고가구야. 냉장고가 너무 비싸. TV가 너무 비싸. 그러면 그걸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야 그거는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지금 임자예요. 변호사님이 팔짱을 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세월이 씨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어디서부터 꽂혀야 돼. 경험이 있으신 것처럼 아니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얘기하면 어떡해. 명의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건 절대 못 가져가지만 TV나 고가 가구나 가전이나 이런 비싼 거 있잖아. 그건 누구 명예예요? 아니 근데 재산 분할 당연히 가능하다. 저희 아까 그 남성태 변호사님께서 이미 재산분할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퍼센트를 좀 저희가 맞춰보는 게 그러면 25%야. 25년이면 25%야. 뭘 반반요? 내 같으면 무조건 100%죠. 100% 좀 난 뭐 먹고 살아요. 착한 척하지 마. 5대5 안 돼. 25%. 아, 5대5. 법이 뭐가 중요해? 또 벌면 되지. 50% 저는 봅니다.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근데 립서비스로 다 하시는 거죠 지금 립서비스로. 누나, 여기서 100%란 얘기는 누나 재산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전화기도 자동차도 집도 다 제 명인데. 자기가 받으실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00% 내가 받아야 된다. 아이, 아니, 받는 거는 반만 받아도 되는데 주는 거는 100% 주겠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립 서비스 맞잖아요. 형 줄 게 하나도 없잖아. 줄 게 없다고. 줄게 없어. 줄게 없다고. 예. 뭐 마음만 받을게요. 네네네. 혼분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혼인 기간에만 좀 치중돼 있으세요. 아하. 근데 법원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는 혼인 기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두루 고려해서 이제 분할 비율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혼인 기간이 뭐 30년이면 뭐 50%다. 뭐 20년이면 뭐 30%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혼인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러면 기여도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남편이 재산 형성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기여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법원에서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요. 부양?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정주부로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기여도만 가지고 분할 비율을 나누는 거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향후의 경제적인 능력도 고려해서 분할 비율을 정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대5로 맞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혼인 기간만 가지고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해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는 여자 의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남자들이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경제적인 활동은 적게 하죠. 이렇게 공직에 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돈은 여자 의사가 다 벌었어요. 근데 남자가 바람 피웠어. 여자가 눈에 불이 튀는데 이혼을 못 하는 거예요. 재산보다는 5대5예요, 거의. 내 돈은 다 지가 다 벌었다고. 아니야 형 그건. 아니라니까. 맞다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혼을 결정을 못하는 게 남자는 아주 그냥 그 공직에 있으면서 이제 바람을 핀 거예요. 알게 됐어. 애는 키워. 이혼하면 재산 반 떼서 걔 주면 그 남자애는 가져가서 잘 살아. 편하게. 내 아들한테 갈 몫이 없어지는 거예요, 외려.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대5라는 부분에 그 대해서 비율이, 네, 네.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재산 분할을 받아가는 것 자체는 가능한 거고 그거를 이제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혼 안 하는 경우도 특히 여자 쪽에 이혼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냥 온전하게 지키면 내 다음 때 자식한테 넘어갈 돈인데 그렇죠. 네. 띄워주게 되면 이거는 그 남자는 그거 들고 나가서 신나게 잘 노는 거야, 자, 이제. 봅시다. 아니 배 보지 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게 근데 아니야. 한번 명예로 돌아서 돼 있지 않는 거는 가구나 침대나 TV나 비싼 것들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죠. 맞다니까. 그건 맞아. 뭐 그렇진 않아요. 아주 고가의 가구라면 재산 가치로 평가를 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다네요. 이제 그걸 가져가셔도 변호사는 나는 잘 안 맞아. 내가 아는 변호사는 가져가라. 내가 아는 변호사는 먼저 빨리 빼놓으라고 그랬거든. 먼저 빼놓으라고 그랬거든. 그래야지 돈 된다고? 안 맞아. 잘 안 맞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